자, 2020년 5월 13일 중수돌이 차트 종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풀무원,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 그 다음에 모트렉스, 그 다음에 제노레이,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5종목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알림사항이라고 할 게 있는데, 기존에는 유튜브에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그 버퍼링과 화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TV로 오늘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시간 스트리밍 대신 아프리카 TV에서 저녁 9시부터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실시간으로 이 시황과 종목 분석을 보고 싶은 분들, 혹은 내가 이 종목을 좀 잘 분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좀 부탁드릴게요. 자, 풀무원부터 볼게요. 와우, 우량주죠 얘는. 우량주인가요? 코스피 종목. 코스피는 뭐 우량주겠죠? 시세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월봉 다 왔네. 개관 작품이구나. 추세를 이어가는 거, 이렇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관들이 작품이 좀 많이 나와서,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 풀무원이라는 종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녹즙 뭐 그런 거 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또 뭘 이것저것 하는지까지는 제가 뭐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상승이 있고 난 뒤에 슬금슬금 이 하락 조정을 좀 받았었죠. 하락 추세를 하다가 이번에 그 추세를 뚫고 올라섰거든요. 그죠? 하락으로 추세를 가던 종목이 쌍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치고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와,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근데 일단 월봉상의 저항대를 부딪힌 그림이에요. 지금 그림은 구름대를 맞닥뜨리면 구름대 하단과 상단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럼 지금의 자리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의 그런 구름대 상단이 기존의 주가가 하락하고 지지를 받았던 그 자리에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가 어디? 고점이라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요 자리. 그럼 거진 다 온 거죠. 그럼 거기서 맞고 구름대 하단에 저항이 있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걸로 월봉상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단은 맞고 윗꼬리를 단 그림이긴 해요. 일봉상에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문제 아시는 분, 우리 회원님들 중에 모르시죠? 여기서
이 다음날은 내일이죠. 내일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은 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왜? 어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단 이 고가에서의 피레침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어제의 고점이 자 14,700원이었고 오늘의 고점이 14,850원이에요. 그죠? 고점을 갱신한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고점을 갱신했는데 거래량은 적게 나왔어요. 그죠? 거래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내일 얘가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려면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림이 나타나려면 그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덜 터졌어. 그럼 이제 하락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일 거래량이 오늘보다만 더 터진다면 한 차례 더 급등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이 다음 날은 또 이것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와야 한 차례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게 정석적인 상승의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봐야 되냐? 잠깐만요. 여기서 보더라도 거래가 터지고 이 다음날 거래가 줄면서 이 고점을 못 넘기는 그림이 맞거든요. 그죠? 여기는 이 거래량이 전날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못 넘겨요. 근데 오늘은 고점을 넘겼다라는 거. 고점을 넘겼는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예요. 만약에 거래량이 어제만큼만 터졌었으면 최소한 못해도 몸통이 최소한 못해도 윗꼬리가 좀 더 길지언정 몸통은 여기까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위로 올라왔다가 밀릴 수밖에 없다. 왜? 위로 올라가면 어제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오늘 산 사람 말고. 그러면 얘는 팔아야 되니까 그 파는 물량을 누군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 정상적이라면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받을 확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완전히 뭐 죽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큰 추세는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추세를 돌렸으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큰 추세를 돌렸어요.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이걸로 그려놔야겠다. 조정을 받게 되면 조금 분봉을 볼게요. 조금 애매하네요. 13,500원이에요 얘는. 지지해야 될 자리가 단기적으로 13,500원이 종가상 이탈을 하면 얘는 지금 같은 급등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같은 급등은 없어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고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뭐처럼? 코로나 관련주처럼. 이게 최근에 급등한 종목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락을 해서 13,500원이 오늘의 저점이네요. 저점이고 그 저점이 최근의 고점 자리인 거고. 그죠? 그럼 조금 더 본다고 하더라도 13,200원 부근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이 피레침 오늘이 없고
아이고. 오늘이 없고 어제 기준으로만 봤다면 이 고점 저점 잡아놓고 거기에 중간값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상승할 확률이 있다. 그죠? 대신 밑에까지 내려오면 올라갈 때 어디? 여기 상단이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중간값도 가지 않고 중간에 이거 좀 딱 지울게요. 또 헷갈려지네요.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왜?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대부분 얘기하죠. 바닥에서의 거래량은 좋고 고점에서의 거래량은 매도 신호다 라는 말들이 책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누가 봐도 고점인데 그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근데 상승의 폭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많이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누군가 말 그대로 고점이면 그러니까 매물대도 좀 적을 텐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분명 누가 봐도 고점인데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산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고 판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대부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주식이 빠지든 아니면 빵 하고 음봉이 떨어지든 하는 그림이 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이 장대 양봉을 깨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얘가 바닥은 아니지만 지금에서의 고점이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게 바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이 자리가 최종 마지노선인 거예요. 12,200원대가. 스윙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12,200원대가 좋은 거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이라면 얘는 11,5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고점하고 여기 저점 잡고 기존에 올라와야 되는 변곡점이 이 자리, 잠깐만요. 요 자리네요. 요 자리에요. 왜 요 자리냐? 주가가 올라왔다 눌려서 다시 한 차례 반등하고 밀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꼭 지켜줘야 됐었던 자리가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기준을 해서 변동폭을 따져 본다면 지금 요 정도 자리에서 요 주가와 요 주가 그만 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 실제적으로 빠진 만큼의 상승인 거죠. 빠진 만큼의 상승하고도 오버슈팅이 조금 더 나온 그림이에요. 얘는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보면 내려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던 그림을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눌렀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커피잔인데 이게 상승이 한 번 더 있던 그림이라서 얘는 웬만하면 13,200원을 깨지 않게 13,000원까지 13,000원이 요 정도 되겠네요. 이 13,00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아요. 단기적으로라도. 그게 아니면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12,000원대를 확인할 확률이 높고 13,000원 깨지면요 12,000원대를 확인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안에서 요렇게 박스 칠 확률이 높아요. 박스 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그래요. 올라올 만큼 지금 올라왔거든요. 빠진 만큼 상승을 해준 그림이에요. 얘는 그 이상 한 번 더 상승을 한 거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가 이 13,50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17,000원대도 차후에 한번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공상으로 보더라도 추세 그어놓고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요렇게 추세가 바뀐 건데 이 추세를 뚫고 올라선 거예요 지금. 그죠? 추세를 올라서면서 차트 그림이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림이 된 거예요. 이제 뭐 하락을 해봐야 나머지 길이 어디서 올라갈 건지가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의 모양으로서는 이제 급등, 이렇게 급한 그림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값을 그어보고 그 중간값의 기준이 어디냐?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얼마예요? 13,200원. 그쵸? 일봉상에 말씀드렸던 13,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얘는. 그래야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얘는 이 17,000원대까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17,000원을 넘어가야 매물대예요. 얘는 강력한 매물대. 어디? 이 위에 있는. 그죠? 1차 어떻게 보면 요렇게 2차 박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밑으로 그냥 3차로 잡을게요. 그럼 그 2차 박스를 지금 진입을 한 거예요. 3차 박스를 건너떠서 그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맞고 살짝 밀린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위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17,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신규 매수하기는 애매해요. 지금 자리가 한 번 더 튀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 거냐,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 슬금슬금 조정을 받고 요 안에서 박스권 모양이 좀 나와줄 거냐. 차라리 박스권처럼 횡보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해요. 얘는 좀 쉴 때가 됐어. 왜?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만큼 올라왔으니까. 그죠? 이거 중간값을 잡았을 때 빠진 거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얘도 올라온 거에 대해서 중간값을 넘어서니까 요만큼이 요 밑에서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요만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코스피니까 추세를 한번 잡으면 그 추세대로 가니까 어찌 보면 요렇게 추세가 잡힌 거잖아요. 요렇게 추세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내려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00원인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웬만하면 단기적으로는 13,200원대 13,000원 혹여나 살짝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13,20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기존의 고점 자리니까 이미 뚫었으니까 눌리더라도 그 위에서 눌러줘야 이게 지켜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누르면 올라갈 때 뭐 저항이 된다 다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무원 넘어갈게요. 간만에 코스피라서 좀 길었네요. 자, SK 바이오랜드 볼게요. SK 바이오랜드. 우리 D님 이거 27,000원대에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27,000원대 내려오면 매수 관점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는데 이제 흐름이 얘도 이제 하방이죠. 살포시 눌렀다 가야 된다라는 소린 거예요. 어차피 많이 올라도 왔고 기존의 고점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얘는 뭐 이슈가 있다면서요. 이슈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의 고점 부분을 지금 맞고 밀린 부분이거든요. 맞고 밀린 부분인 거고, 주봉상에 봤을 때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조정은 받아야 되는 그림이에요, 얘도. 잠깐만요. 흐름을 좀 보면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급등 추세는 구름대래. 볼린저 밴드 상단 안으로 들어왔고 급등 추세는 당장은 끝난 거고 이제는 이평이 슬금슬금 벌어질 때가 됐으니까 오늘은 다들 이렇게 종목이 약간씩 애매하네요, 위치가.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차트가. 뭔가 설명하기도 좀 애매하고. 자, 이렇게 큰 추세 하나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이렇게 본다고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조정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거 뭐 제껴두라도 이렇게 여기서 그을게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래량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고점보다 여기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낮아지고, 그럼 즉 지금의 자리가 하나하나씩 저항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거래가 터졌던 요 자리를 못 뚫고, 거래량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은 없어진 거고 이 거래량이 남은 거죠. 그러면 즉 이 거래량만 넘기면 주가가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인데, 거래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기존에 저항을 안 받았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점도 계속 지금 이 밑바닥을 때리고 있죠. 그죠? 여기서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오면서 저점을 좀 높이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추세가 요 그림으로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왜? 못 올라섰으니까. 여기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못 올라서니까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이젠 여기가 저항이 하나 돼서 여기서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 지금 장 막판에 한번 끌어올리긴 했는데 고점은 낮아지고 있다 라는 개념인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내일 시가가 3만원 위에서 만약에 시작을 해서 내일 어찌됐든 몸통이 이 32,200원 위로는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32,200원 위로는 올라서는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 38,000원 위로 몸통을 만들어줘야 다음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으로서의 고점은 어디? 여기 38,000원에서 31,000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걸 뚫기 전까지는 얘는 잘해야 뭐다? 잘해야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파미셀이라는 차트거든요. 지금 SK 바이오랜드가 요런 모양인 거죠. 요런 모양. 조금 모양은 다르긴 하지만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렸다가 올라올 때 이 고점 위로 몸통을 만들지 못하니까 여기가 그냥 고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단계 뭐가 됐어요? 레벨 다운이 됐죠. 레벨 다운이 됐죠. 그렇게 따지면 이 파미셀도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램데시르. 그리고 또 실적도 잘 나왔고. 그죠? 이 한 단계 지금 레벨 다운이 된 거예요. 레벨 다운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또 놀다가,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돼? 이 위로 몸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통을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박스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박스 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바닥을 지지해주면 한바탕 튀겠죠? 지금 버퍼예요? 계속 이게 버퍼가 많지. 이게 컴퓨터가 문제인가? 자, SK 바이오랜드 분봉도 현재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지금의 자리로는 어찌 보면 쌍봉을 또 찍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살포시 고점을 넘겨놨다라는 건 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죠? 항상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 당장 조정은 받을지언정 차후에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조정은 한 번 나와야 된다. 그 조정은 27,500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기존의 저점 자리 28,000원에서 27,500원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000원이 깨진다면. 이해되시죠? 얘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로 단기적으로 대응할 거면 어차피 이 종목이 단기 급등을 하면서 뭘 타고 갔어요? 5일선을 타고 갔어요. 그죠? 그러면 종가상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 정리. 혹은 이탈을 좀 하더라도 다음날 그 5일선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면 하루 더 봐도 돼요. 대신 그 그림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왜? 한 번이라도 이탈이 됐으니까. 그럼 또 이탈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럼 내일 깨지면, 내일 5일선 깨지면 들어가야지. 딱 5일선에 거쳐놓고, 그럼 그 다음날 그냥 갭 떨어져갖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그냥 5일선을 두고 대응을 하셔라. 그러니까 즉, 그 가격이 29,000원이 종가상으로 떨어지면 얘는 뭐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신규 매수는 애매하고 얘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7,500원 정도가 다시 한 차례 거기서부터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우리 D님한테도 제가 27,0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도 매한가진 거예요. 얘는 얘는 내려오면 다시 요런 그림을 또 그려볼 수는 있어요. 아니면 내려와서 살포시 올랐다가 올라오다가 어디 여기 혹은 요거 여기 고점을 쳐맞고 그냥 또 한번 내려와서 25,000원에서 24,500원대 요 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당분간은 약간 행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슈로 인한 슈팅이 또 한번 나오든 그럴 만한 확률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주봉상에서는 이 이평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 몰려있는 게 이제 분출이 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 이평선이 더 많이 벌어지겠죠. 얘네랑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누르면서 얘네들은 꺾어 놓고 얘들을 올리면서 이제 여기서 트위스트 끄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요 안에서 박스권 행보만 좀 해준다면 올라올 때 다시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추세는 우상향이에요, 얘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더라도 요 윗자리 그냥 싹 빼고 여기 그냥 다 제껴놓고, 그죠? 제껴놓고 보더라도 기존에 상승 올렸던 이 고점에 선을 그어보면 어디에요? 지금의 주가가 있는 자리에 저점 부근이에요. 그죠? 즉, 요 자리는 그냥 없다고 치고 기존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이걸 올려준 거예요. 올려줘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얘는 크게 봤을 땐 추세는 우상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요 자리에서 지켜주죠. 올라왔다가
내릴 때 살포시 더 깨기는 했지만 그 다음 봉에 바로 올려놓잖아요. 그죠? 이 빨간 봉 보이시죠? 빨간 봉으로 바로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이날도 깼지만 밑꼬리를 해서 달고 올라오죠. 지키려고 하는 누군가가 개입이 돼 있다라는 그림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짜장본봉님 감사합니다. 한 개도 열혈이에요. 전 별풍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찌됐든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이 안에서 그림이 그려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못해도 27,500원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거기서 버벅대면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SK바이오랜드도 이제 여기서 올라오면서 고점 여기까지 높여놓은 거는 괜찮았어요. 고점 높여놓고 슬금슬금 저점이 낮아지죠. 그러면 내일 혹은 모레 당장이라도 어디? 여기 38,000원 위로는 한번 뚫어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SK바이오랜드는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트렉스 종목이 몰려서 짜장님 이거 보고 다 보고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모트렉스 자율주행의 대장이었죠. 기존에 최근에라고 볼 수 있죠. 자율주행의 대장이었고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대에 좀 걸려있는 부분이라 일봉상에. 그래서 현재는 뭐가 대장이에요? 모바일 어플리언스가 대장이에요. 대신 모바일 어플리언스는 좀 호가창이 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확, 내려갈 때 확. 대신 원래 최근에 이 자율주행의 대장은 뭐? 모트렉스다. 즉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갈 때는 얘는 부대장이었기 때문에 얘가 크게 갈 때는 윗꼬리를 크게 달든 아니면 시세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대신 대장주인 모트렉스가 갈 때 부대장이든 기타 등등이 윗꼬리보다는 몸통으로 길게 15% 20% 뽑아낼 확률이 높아요. 왜? 얘가 대장이니까. 그렇지만 이 대장이 지금 뭐하는 시간?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선의 저항이 있고 최근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에 비해 현재는 뭐 코로나든 아니면 교육주든 그리고 뭐 또 기타 등등 테마로 인해서 약간의 자율주행이 소외가 된 거예요. 그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삼성과 현대가 합작을 한다라는 이 이슈로 전기차가 급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자율주행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그림인 거예요. 오늘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종목은 기존에 뭐 더미동 뭐 또 뭐야 NCN 그런 애들이 갈 때 자율주행으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유상증자라는 시발점으로 얘는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추세는 지금도 우상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그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오면 한바탕 슈팅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끌고 가는 그림은 안 나와요. 왜? 아직은 이평선이 각도가 꺾이는 부분보다는 하향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눌리면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요런 종목은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런 종목은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하락을 해줬던 이 추세를 이제 돌렸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던 걸 이런 식으로 각도가 바뀌었고, 이렇게 추세를 돌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추세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 추세가 움직일 확률이 아직까지는 있는 거예요.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이렇게 V자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월봉상에 보더라도 저항을 하나 맞았고 몸통 만들었던 자리, 그쵸?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단계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온 거고, 얘가 한 차례 더 슈팅에 나오더라도 4,65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일단 이 밑에 있는 몸통을 먼저 확인했고, 그 몸통에 대한 윗꼬리를 확인했으니까 이 윗꼬리를 넘어서면 이 다음은 어디? 이 윗꼬리인 거예요. 이 윗꼬리를 넘어서면 요 윗꼬리. 그죠?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 보고 마지막은 또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순식간에 나타날 확률은 없고, 어차피 4차 혁명 하면서 5G가 가야 되고, 그 5G에 포함된 게 자율주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뭐 수소차, 미래차도 있긴 하지만 5G가 먼저 움직여줘야 자율주행도 크게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5G는 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더라도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슬금슬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기존에 못 올랐으니까. 5G 갈 때 자율주행은 못 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탕 인생님 어서오세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의 그림은 뭐가 어찌 됐든 내일은 여기 한번 뚫겠죠. 근데 뚫고 나서 이제 만약에 뚫고 나면 얘는 이 윗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어디? 3,750원 정도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흐름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그림은 그냥 요렇게 하나 잡아놓고 요렇게 하나 잡아놓고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좀 봐볼게요. 여기 요렇게. 그러면 즉 한 3,200원에서 3,900원 정도까지, 3,900원까지 박스권이다 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여기거든요. 3,570원. 그죠? 3,570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내일 떠가지고 혹여나 밀릴지언정 여기 3,570원 혹은 3,55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게 깨져서 내려온다면 얘는 그냥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는 될 거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자리는 물려도 6개월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까지? 지금의 고점까지는. 못해도 얘는 보세요.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한번 행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올라왔다가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고, 눌렀다가 올라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회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자리가 남아 있는 그림이니까, 그러면 지금의 고점 부근은 어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왜? 기존에 눌렀다가 올라오는 그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눌렀다가 횡보하는 그림이에요. 쉽게 보면 이 밑에는 누군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게, 혹은 누군가 개인을 털고 나가게끔 하는 모양인 거고, 왜? 여기가 저항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매물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한 번은 올라올 것이다. 시간이 조금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은 스윙으로 끌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 들어왔던 물량이 크게 나간 건 없다. 윗꼬리는 많이 달았지만 개인 물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누군가 다 팔았겠지 뭐 기존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요런 종목들은 기관이 끌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자율주행이라는 뭔가 테마 바람이 또 불어오면 이평선을 밑에다 깔아놓는 순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봉상에서도 이 3,950원대가 저항이잖아요. 그쵸? 그죠? 처음에는 놀래서 그냥 뚫었지만 두 번째부터 뭐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한다. 그죠? 그러면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00원대예요. 3,900원대고 밑으로 내려가면 한 3,500원대까지 열어두시 3,200원대까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3,500원대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빠르게 좀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셨죠?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시간은 좀 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락을 해주고 하락을 한 만큼 횡보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얘는 당분간은 그래도 한 몇 개월은 좀 박스권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근데 그 박스권이 오바로 나오면 여기까지는 열려 있지만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거. 그죠? 이해되시죠? 자, 제노레이 볼게요. 제노레이. 저희 집 개가 짖네요. 자, 제노레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에 회원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차트가 나쁘진 않은데 요런 차트가 하락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하락을 해주고 올라올 때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러면 어찌 보면 여기 고점에서 근데 오늘 근데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자리거든요. 기존에 여기서 거래량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뭘 해줬어요? 횡보를 해줬죠. 횡보를 해줬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거래량이 빵 터지긴 했지만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당장은. 그죠? 내일 만약에 갭으로 쳐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요. 그리고 크게 흐름을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여기서 이만큼 하락하고 눌렸다가 빠졌죠. 그죠? 이거를 뒤집어 놓은 게 요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어보면 올라왔다가 올라간 그림, 내려왔다가 올라간 그림,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돌렸으니까 올라온 그림처럼 똑같이 내려가는 그림, 데칼코만이라고도 하죠. 그런 그림이 얘는 연출된 거예요. 그런 그림이 연출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빠져서 내려온 만큼 올라가고 거꾸로 올려놓은 그림처럼 나온 그림인데,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이거 성 그었던 것도 지워야 되겠네.
얘가 기존에 지켜줘야 될 자리가 요 자리였던 거고, 요 자리 고점 만들어 놓고 눌리고 지지하고 여기서부터 갭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자리로서는 조금 더 남아있긴 해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12,000원대까지 는 한 번 더 갈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이거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지, 지금 사기에는 올라갈 자리보다 내려갈 자리가 더 많다라는 거. 그죠?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겠죠. 요 정도 자리까지 한 9,300원 혹은 400원대, 그죠? 그 정도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해보기엔 좀 애매해요.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할 거면 상관이 없지만 요 정도까지 올라와야 위아래에 그림이 어느 정도 맞아져요. 그림이 기존에 요 정도 잡아놓으면, 요 정도 잡아야 이게 저점인가 보다. 요렇게 잡으면 이 그림만큼 이 그림이 되거든요. 폭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은 돼요. 그림은 되지만, 자, 월봉도 12,700원 나쁘진 않은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림이 원을 돌릴 수 있는 그림은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장한 거 치고 너무 기간이 짧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커피잔이 나오거든요. 원 돌리고 내려왔다가 이제 원 돌리면 커피잔 되죠. 지금의 손잡이 구간이고, 이 손잡이가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왜? 기존의 고점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이 봉을 또 세분화 해보면 요 정도 되잖아요. 중간가까지. 그쵸? 그러면 13,000원대까지도 한번 열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열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열어볼 수는 있는데 뭔가 도전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지금 자리가. 그죠? 거래량도 확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단기적으로 얘를 접근을 해볼 거다. 그러면 12,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도전은 해볼 만은 해요. 얘. 그죠? 오늘 거래량이 터졌죠? 아까 전에도 풀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꼭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죠?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각도가 올라왔다가 살포시 눌렀다가 쏜 자리거든요. 그죠? 이 파동이 지금 따지고 보면 하나 뭐 1파, 2파, 3파 정도가 나온 그림이에요. 3파 그림이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1파라면 눌렀다가 올라가죠? 요 정도까지. 그러면 길이를 살포시 따지고 보면 이 1파가 지금 현재 3파보다 길어요. 그죠? 그럼 1파가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1파가 길고 3파가 짧으면 5파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1파가 1이라면 3파가 1.5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1.5배가 가려면 요 정도는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 13,000원 부근까지. 그죠?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러려면 그게 지켜지려면 어디? 절대 이 자리는 깨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이 자리가 어디? 기존에 하락을 하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죠? 그럼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많이 빠져야 요 자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10,000원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올려놓는 그림만 나오면 그래도 추세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모습이거든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그죠? 20분 30분 봉을 보더라도 위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요 자리죠. 1200원 아까 말씀드렸던 1200원인 거고, 조금이라도 혹시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9,900원대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1,500원인 거죠. 얘는 1,500원을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빠르게 13,0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의 모습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왔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급등 모습이에요. 이 자리만 보면 급등의 그림이에요. 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계속 캔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의 모양으로서는 이 1,200원인 거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서 중간값, 자 1,800원, 그죠? 1,800원을 내일 혹은 모레 당장 깨지 않는다면 한 차례 올라온다. 어디까지? 최소 12,000원대까지. 12,000원을 뚫으면 어디까지? 13,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 1,800원이 깨져서 1,200원대까지 하락을 한다면 얘는 올라올 때 어디? 11,500원이 저항이 될 것이고 12,000원을 넘어설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의 자리로는 이 18,8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뭐한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기존의 모습에서도 여기 저점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밀 수는 있어요. 1,800원에도 지지 안 하고 1,700원까지 한 번 밀 수는 있어요. 왜? 이 봉이 괜히 허틀게 생긴 봉은 아닐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캔들은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이유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봉의 이 저점이 그냥 맥없이 생긴 그림은 아닐 거다. 램프님 어서와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맞춰서 이 종목은 진행을 하실 분이라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은 시청자분들이 요청하신 그림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뭐 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다 전기차 관련으로 오늘 삼성과 현대가 이 삼성이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좀 저거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들고 왔거든요. 대신 고점은 당장은 정해져 있어요. 14,000원대. 그죠? 많이 가야 14,000원대인 거고, 지금 당장은 차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자, 이 월봉상으로 보면요, 아니 주봉이구나. 주봉으로 볼게요. 월봉은 너무 적으니까. 월봉상으로 보면 큰 시작 상장을 하고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위아래 요동을 쳤던 적이 있어요. 그쵸? 요동을 치고 이게 참 재밌죠. 이게 항상 박스권에서 중요한 게 뭐다? 요거 중심선이다. 중심선을 깨고 내려앉아서 중심선을 올라가면 어디까지? 고점까지. 다시 내려앉으면 바닥. 다시 올라갈 때 중심선을 못 넘으면 바닥. 다시 올라가면 고점. 그죠? 여기서 지켜주니까 다시 고점. 내려갈 때 바닥 정도 왔는데 바닥에서 바닥 가기 전에 지켜주니까 다시 한번 고점. 그리고 빠질 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어디? 위에서 저항 봤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미친듯이 하락을 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실적락한지
회사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미친듯이 하락을 했어요. 옛날 시대긴 하지만 뭐 IT 버블 있고 했을 때 상장을 했던 거라 뭐 30만원, OCI도 뭐 몇백만원 막 있고 그랬죠. 근데 그 차트 보면 그 뭐야 단테님? 단테님이 저희 회원님 중에서 단테님 뭐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한테. 이건 3번 자리 아니에요? 이 밥그릇 자리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 주봉으로 보면 지금의 모습이 뭐 하는 자리? 지금의 모습이 이제 3번을 들어갈 수 있는 초입 자리인 거예요. 주봉으로 보면. 대신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기 때문에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죠. 그죠? 하락한 기간만큼 횡보했고, 그리고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자리예요. 확률이 주봉으로 그냥 보면 다른 분하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비교를 할 만큼의 제가 실력은 아니지만 그분 말을 들어보면 그런 그림인 거예요. 얘도 그죠? 그런 그림인 거예요. 월봉도 매한가지인 거고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 그림인 거고 일봉상에 봤을 때 잠깐만요. 얘가 어디가 종목이냐? 코스피네요. 자, 얘가 실제적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이 여기서부터거든요. 근데 상승은 여기서부터 했네요. 상승을 여기까지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하락을 여기까지 해줬거든요. 여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상승한 기간이 2016년 5월달부터 2018년 8월까지예요. 그러면 2년하고 3개월을 상승을 했어요. 뭐 이 뒤에까지 하면 좀 더 길지만 너무 길 것 같아서 3개월을 2년하고 3개월을 상승을 한 거고, 지금의 하락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니까 4개월 그리고 1년 2년 맞나? 9년 4개월하고 1년 7개월을 하락을 한 거네요. 그죠? 1년 7개월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상승한 기간이 하락한 기간보다 아직은 길다. 그럼 즉 이 종목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현재는 아니다. 대신 단기 상승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거든요. 얘는 코스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왜? 코스피는 대부분의 주포가 외국인이 주고 그리고 기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대로 가요.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 추세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큰 애들입니다. 그죠? 그런 추세를 어찌됐든 이번에 돌려놨죠. 돌려는 놨어요. 한번 뚫었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려서 돌려놓은 그림이에요. 돌려놓은 그림이긴 한데, 자, 바닥까지 어차피 내려왔고요. 바닥까지 내려왔고, 근데 잠깐만요. 이거를 요렇게 당겨보면 또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쵸? 여기가 아니라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 거로 생각하고 어차피 여기까지 빠진 거니까 요 자리로 따지고 보면 상승한 것만큼 하락을 좀 더 길게 한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게 조금 애매해요. 시작과 끝을 잡는 게. 뭐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그림이 저점을 바닥으로 만들었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이제 혹여나 밀리더라도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7,900원 7,900원을 깨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 7,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슬금슬금 저점을 올려가야죠. 왜? 내려갈 때도 저점이 슬금슬금 낮아졌으니까 올라갈 때는 저점을 슬금슬금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자리가 8,800원. 그죠? 8,800원.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예요. 어디? 오늘의 고점 자리. 상한가를 갔다가 밀리긴 했지만 요 자리인 거고, 얘가 튀어 오르면 일단 12,000원대까지는 한번 열려 있을 수 있죠. 11,500원에서 12,000원대. 그죠? 이 12,000원을 뚫으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 13,000원까지 가능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 기존에 내려왔다가 저점 잡았던 자리. 그죠? 그 자리대가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횡보를 했던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저항대가 있겠죠. 매물대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매물을 여기서 조금 소화하는 척 하지만 눌렸기 때문에 소화라는 걸 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다가 눌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얘는 12,000원에서 13,000원은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죠? 뭐 오늘도 뭐 고점을 맞고 빠지긴 했는데 상한가를 갔으면 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뻔했는데 뭐 일부러 민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민 거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13,000원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그림으로서는 잠깐만요. 단기적인 그림으로는 9,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웬만하면 그냥 9,800원 9,800원을 9,700원 정도로 손절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9,700원이네요 9,700원을 손절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될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신규 매수를 한다면 9,850원 혹은 9,900원대부터 슬금슬금 모아서 9,700원대 손절 하는 그림으로 엮어가 보셔도 돼요. 이게 당장 뭐 삼성 한다고 해서 오늘 끝날 주식은 아니에요. 거래가 좀 많이 오늘 상한가에서 터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이대로 죽을 주식 같진 않아요.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거다. 그게 어디? 최소 11,500원에서 12,000원 나올 거고, 여기서 상승을 더하면 13,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림이다. 대신 9,700원은 손절로 생각해라. 종가상. 그죠?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플레이드요? 플레이드 잠깐 볼게요. 그러면 플레이드 뭐야, 신규 상장주네요. 얘네 지금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자, 얘 시간에 좀 볼게요. 맞네. 얘는 신규 상장주라 웬만하면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거, 스윙으로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시가가 어디? 여기서 시작했죠. 그죠? 뭐야 이거.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11,650원 시작했어요. 항상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하긴 그렇지만, 회원님들한테 이 매매법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날에 분명히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갭이 떨어진다. 그러면 갭이 떨어졌을 때 밀리더라도 매도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해라. 왜? 어찌됐든 올라올 때 한 번은 어제의 종가를 때린다. 얘는 살짝 올렸다가 다시 밀렸다가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요, 내일 시가가 정말 중요해. 얘는 내일 시가가 중요하고, 대부분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조정이 나오잖아요. 뭐 음봉이 나오든 뭐 이런 그림이 나오든 조정이 나올 때 지금의 모양새는 십자양봉을 그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의 바닥은 여기에요. 4,000원. 그죠? 4,000원이에요. 4,050원대. 그러면 고점에서의 십자양봉. 하락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십자양봉이면 하락이라고 단정 짓기는 아니고 상승을 할 거냐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결정. 그 결정을 내일 시가가 할 거예요. 내일 시가가 할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정이 나올 때 양봉으로 해서 몸통이 나오든 아니면 양봉에 십자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하면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음봉이든 뭐 음봉으로 나오든 양봉으로 나오든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봉으로 나오든 음봉의 몸통을 짚고 있다가 다음날 시가가 이 밑에서 시작을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어디를? 오늘의 저점을. 이해되세요? 그럼 내일 시가가 11,600원 밑에서 혹여나 시작을 한다면 살짝 올리면서 어디? 11,800원을 쳐맞고 밀리면서 다시 밑꼬리를 한번 확인할 확률이 높아요. 확인할 확률이 높아요. 1,900원. 이 1,90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오늘처럼 또 한 번 밑꼬리가 올라오면서 몸통을 만드는 그림이 나와야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얘는 이해되셨죠? 추가 상승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어차피 고점에서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리 잡고 확인하시면 돼요. 1,400원 다음에 9,000원 9,000원 깨지면 무조건 어디까지? 7,400원대까지는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7,400원대까지는 하락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횡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아요. 한 번 차례 눌렀다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죠? 얘는 이제 신규 상장에서 올라온 자리대이기 때문에 눌리면 요 자리대까지 한번 눌릴 겁니다. 요 자리대까지 한번 눌릴 거예요. 그 전에 지지라인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긴 있는데 8,400원대도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이 밑에서 이 8,400원에서 7,400원 사이에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면. 그렇죠. 개인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처음에 상장할 때 지들이 12 뭐 물량이든 뭐든 지들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점에도 대부분 한국의 주식들은 최고가에서 상장시킵니다. 최고가. 그렇기 때문에 팔기 바빠요. 그러니까 상장하면 무조건 빼는 거예요. 얘는 시간이 좀 지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고생들 하셨고요. 앞으로는 아프리카TV에서 월요일부터 9시, 저녁 9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에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할 거고, 종목 분석은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 중소들이한테 힘이 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여나 매매가 어렵거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구나, 그 다음에 뭐 좀 리딩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뭐 친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주시면 돼요. 월 리딩비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수익률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장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방송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